빨간 모자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너무 어두워져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하얀 거품이 부서지는 파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시커먼 바다와 하얀 파도가 만든 선들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할 곳에 무언가가 아른거렸습니다. 어두운 숲속을 지나올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빨간 모자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늑대도 곰도 아닌 나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금발머리를 보던 빨간 모자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레텔! 사정없이 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파도 소리의 장벽을 넘어 빨간 모자의 목소리가 그레텔에게 닿았는지 그레텔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두 아이들이 옷도 얇게 입은 채 빨간 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두운데 잠옷 차림으로. 이게 우리 작전이야. 지금 자갈들을 모으고 있어. 눈에 잘 보이는 하얀색으로. 헨젤이 들고 있던 주머니를 들어올려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빨간 모자의 표정을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저씨든 아줌마든 따라가면서 이 자갈들을 하나씩 흘려놓을 거야. 그러면 이 자갈을 따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래, 이 자갈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알고 있어, 누나. 그렇게 돌아오는 게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니까. 그래.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된다며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무사히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빨간 모자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헨젤과 그레텔이 생각나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할머니가 싸주신 레몬청을 덜어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달콤한 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간 모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벌컥벌컥 레몬차를 마신 후에 컵을 말끔히 씻어놓고 개운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창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옆집 아저씨를 지켜보던 빨간 모자는 보이지 않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뒤숭숭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해질녘쯤 손을 꼭 잡고 돌아오는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기쁜 마음에 들고 있던 책을 던지고 나가는데 이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어떻게 돌아왔냐며 소리를 지르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뒤늦게 걱정하는 척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웃으며 돌아왔던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해진 헨젤의 재킷을 보며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어스름한 새벽에 눈을 뜬 빨간 모자는 창밖으로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바로 나가 뒤쫓았습니다. 조용히 따라가며 옆집을 보니 마당에 하얀 자갈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들켰구나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그레텔이 가끔 뒤로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빵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빨간 모자가 미처 주워들기도 전에 때로는 새가, 때로는 쥐가, 때로는 바람이 그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꽤나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아저씨는 아이들을 두고 서둘러 뛰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혹여 들킬까봐 나무 근처에 숨어있던 빨간 모자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할머니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울음소리에 의존해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어? 내 말 들리니? 그레텔!
울음소리가 이내 멈추고 빨간 모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이상해. 빵이 없어졌어. 오빠가 하라는 대로 그날처럼 똑같이 했는데. 알아. 빵 조각들은 새들이 다 먹어버렸어. 바람에 날아가거나. 그럼 어떡해? 집에 어떻게 가지? 헨젤은 그레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텔, 우리가 돌아가도 아저씨랑 아줌마는 우리를 또 버릴지도 몰라. 오빠. 하얀 자갈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걸 알자마자 다 버려버렸잖아. 그럼 어떡해? 헨젤은 울먹이는 그레텔을 조용히 안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빨간 모자는 두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줄래? 빨간 모자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들은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레텔은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씩씩한 발걸음이었고 헨젤은 오랜만에 아이다운 웃음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숲을 헤매다 드디어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빨간 모자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안심했습니다. 그때 그레텔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레텔은 부끄러운 듯 배를 만지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맛있는 쿠키 냄새가 나. 그러게. 냄새 정말 좋다. 너무 배고파서 착각하는 건가? 아니야, 진짜야. 저기, 집 보여? 진짜 집이 있네? 왜 숲속에 집이 있지, 오빠? 저거 혹시 그 마녀의 집 아니야, 누나? 마녀의 집? 응, 큰 숲을 밤에 넘어가면 불빛 하나가 보이고 마녀의 집이 나타난대. 마녀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맛있는 쿠키를 굽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 냄새에 홀려서 집으로 들어가면 마녀가 잡아먹는댔어. 맞아, 언니. 그리고 그 집은 알록달록해서 멀리서 보면 과자로 만든 것 같대. 뭐? 아이들의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마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빨간 모자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문이 만들어져 있었구나 싶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빨간 모자의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헨젤과 그레텔은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녀다, 마녀! 마녀다, 마녀! 헨젤과 그레텔은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고 빨간 모자는 웃음을 멈추려 애를 썼습니다. 거기 빨간 모자니? 할머니, 나야. 아니, 어쩐 일이야, 이 밤중에. 얘들은 또 누구고. 밤이라 추운데 일단 들어가자. 어딜 헤매고 다녔니? 옷은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할머니? 언니 마녀님이랑 아는 사이야? 인사해, 그레텔, 헨젤. 이분은 마녀가 아니고 우리 할머니야.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가엾게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내 이 아이들이 빨간 모자가 말했던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살며시 다가간 할머니는 마주보고 앉아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춥지, 얘들아? 대답하듯 그레텔의 배가 또 소리를 냈습니다.
헉 하고 입을 막는 그레텔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배도 많이 고픈 것 같구나. 참 신기한 일이지. 때마침 쿠키를 제법 많이 구웠는데 어떻게 함께 먹어주지 않겠니? 오빠 어떡해? 들어가자.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와 새 아이들은 쿠키 냄새가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빨간 모자 어디 가니? 안녕하세요 아줌마. 숲 건너편에 가요. 뭐? 빨간 모자를 바라보는 동네 아주머니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 조심해야 된다. 그 숲엔 늑대도 있고 마녀도 있잖니. 네네, 조심할게요. 언제나 변함없이 빨간 모자는 네네 대답하며 신나게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구니 가득 어머니가 싸주신 과일과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을 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숲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보이는 동글동글한 작은 집과 보드라운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보니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발걸음은 이윽고 멈췄고 빨간 모자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레텔! 헨젤! 언니! 누나! 빨간 모자 왔니? 언제나 고요하던 집은 왁자지껄 웃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깔끔하기만 하던 방은 장난감과 동화책, 먹다 남은 간식들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포동포동 살이 올랐고 할머니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따뜻한 레몬차와 맛있는 쿠키, 종알종알 떠드는 그레텔의 이야기와 할머니 따라 만들었다는 헨젤의 어설픈 쿠키, 그리고 할머니의 웃음소리, 따뜻한 온기, 노을진 하늘. 참 평화롭다. 빨간 모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빨간 모자가 사는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동쪽 큰 숲에는 늑대와 마녀가 있으니 가서는 안 된다는 소문입니다. 마녀의 집은 알록달록한 꽃들로 둘러싸져 배고픈 여행자의 눈을 홀리고 마녀가 굽는 쿠키는 군침을 흘릴 정도로 맛있는 냄새를 풍겨 여행자를 데려와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마녀의 과자집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조심할게요. 빨간 모자는 언제나 성의 없게 대답하며 씩씩하게 숲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큰 숲 너머 과자집, 인자한 할머니와 귀여운 두 아이들, 그리고 반가운 방문객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